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을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하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온비드 투자의 비밀에 수록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실제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냐면, 세금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상하면 주택임대차보법의 일을 받고, 주택에 의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주택의 취득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중과와 그리고 양도세 중과 정책이 부과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의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개인처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갖췄을 때의 비과세 혜택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처럼 중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살 때는 이제 개인 명의로 사냐 또는 사업자 명의냐.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 두 번째 강의로서는 내가 오피스텔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오피스텔 어떻게 투자에 성공하나. 이 오피스텔 같은 거를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좀, 취득세죠? 취득세. 그리고 이 보유세. 그리고 양도 차익에 관한 세금이 있죠. 이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도 달라지고 또 보유세도 달라질 수가 있죠. 저 한번 좀 올려볼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공란해 놓고, 이게 투자할 때에 그 취득세도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냐. 주택으로. 또 이 보유세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따라 이 보유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가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양도 차익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여기냐 업무용이냐 하고, 이러한 것도 다시 분할해 가지고 개인 명의냐 아니면 사업자 명의냐, 이 사업자 명의도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다 마찬가지,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세금이 절세가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뭐 간략하게 제가 이 내용을 갖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지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개인 같은 경우를 먼저 하고,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거라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거랑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어떠한 우리가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세금을 절세하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는,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오피스텔을 할 때는 무주택자 취득세가, 무주택자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무조건 4.6%입니다. 중과 없이. 뭐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상관없이 다 4.6%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공부상, 건축물 대제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취득세가 다 일괄적으로 4.6%죠. 중과 없어요. 취득세만큼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감면보죠. 업무용보다 이제 감면받죠. 그래서 세금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종전에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수인이 사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업무용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사든 업무용으로 사든 없이 매수인이, 설령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해도 매수인이 사게 되면 건축물 대자상 공부상 업무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바뀌었다가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가 나는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하겠으니까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면 그때 가서 주거용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유자가 사면 자동으로 업무용으로 바뀌었다가 새로운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주거용으로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려면 이 88억인가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죠. 건물 같은 경우는 88억 정도 이상이 공시지가가 해당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거용으로 쓸 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는 감면을 받지만 종합부동산세, 이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업무용 사용할 때는 재산세는 주거용보다 높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있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를 받고, 또는 공실이 있거나 또는 이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유추 해석하죠. 그럴 때에는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물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데 세무당국이 조사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주거용 재산세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 세무당국이 그 정도 여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업무용이 아니냐를,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도 차익에 관한 세금인데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개인인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저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무주택자가 양도할 때에는 요걸 취득해서, 무주택자가 추가로 해서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되는 사람, 1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이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6에서 45%의 취득세율이, 양도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2주택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법이 되니까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또는 오피스텔을 2개 가지고 있는데 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로 해서 이제 이럴 때에는 1년 미만에 사용할 때는 요거 이외에 이제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중과가 있는 거죠. 이하 동등 마찬가지죠. 그것도 20% 중과가 있죠. 그러나 주택수가 3주택일 때는 조정 대상에서는 30% 중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단기로 매매할 때, 개인이 매매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개인 명의로 사게 할 때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뭐 법인 명의라가 뭐 같겠지만,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이게 취득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되죠. 왜냐면 1년 미만에 판다면 70%에다가 2주택자라면 20% 중과가 되니까 90%에다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되니까 99%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개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은 6에서 45%고, 이런 경우는 중과가 없습니다. 중과가 이제 배제되죠. 중과 제도가 없죠. 중과 없어요. 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도 세금이 꽤 많죠. 왜냐면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6에서 45%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세금이죠.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번에는 그러면 법인 명의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법인 명의로 할 때 한번 볼까요?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4.6%. 주택수와 상관없이, 이건 뭐 무주택자 아니니까 주택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4.6%죠. 법인이 뭐 1주택이든 4주택 모두가 다 4.6%죠. 근데 보유세는 어떻게 되냐? 보유세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돼서 세금은 낮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자라도 2.2%에서 2.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1주택자 같은 경우, 법인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3% 종부세, 2주택 이상은 6%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니까 굉장히 크죠. 이게 3%라면 10억짜리라고 하면, 공시가 10억이라면 3천만 원을 1년에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되고, 2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텔이 2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다 주거에 사용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6%가 되니까 6천만 원이, 20억이 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냐? 법인명의로 취득할 때에는 법인명의를 할 때는, 그리고 법인이 이제 그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돼서 조금 높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이게 부과되려면 88억이 넘어야 되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법인이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조금 감면받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그래서 법인이 1주택일 때는 3%, 2주택일 때는 6% 이상을 부과되고, 대신에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사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에서 면제되고, 재산세만 조금 높은 거에 불과하고, 취득세는 똑같이 4.6%고, 이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업무용 사용할 때 차이가 어떠냐?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건물분 부가세가 없고, 또 월세를 받더라도 월세에 대한 월세 부가세가 없죠. 그러나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 10% 기본 법인세죠. 그런 법인세는 2억까지라고 하면 10%가 부과되지만, 이거 이외에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 20%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였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20%로 중과제도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법인명으로 사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 부가세가 면제되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안 내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법인세 10%하고 추가법인세 20%가 돼가지고 30%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또 10%에서 33%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법인세는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기본법인세에서 세이빙이 많이 되죠. 7% 정도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거는 한 3%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 23% 정도가 이 법인세가 총부세가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2.3%가 해당되다 보니까 25.3% 정도가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때 법인명으로 취득할 때는 25.3%가 나온다.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다 법인명으로 취득하면 세금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25.3% 정도까지 세금이 절세가 돼서 개인보다 절세가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 좋으냐? 업무용으로 사한다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지 업무용으로 사다가 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했냐? 건물분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부가세 10%가 있죠. 이거는 있지만 주택이 아니라 기본법인세 10%만 부과되고 2억, 양도차익이 2억이라고 하면요. 2억을 초과되면 20%가 되지만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되는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20%가 부과되는 거죠. 이것만 있고 추가 법인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도 아니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법인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거용으로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없고 월세 부가세가 없지만 추가 법인세 20%가 중과가 되니까 요게 많은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해가지고 차라리 건물 부가세 10% 내고 월세 부가세 10% 내고 이거는 어차피 뭐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 소유자하고 상관없는 거죠. 기본법인세 10%가 나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요. 업무용으로 사용해가지고 건물 부가세 10% 내는 게 추가 법인세 20% 내는 것보다 유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데는 토지가 가격이 3억에서 4억 정도 가다 보니까 건물 가격 따지면은 한 8대 2 정도 나오죠. 그래서 10억짜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토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그 한 8억 정도 나오고 건물 공시지가는 한 2억 정도 나와가지고 2억에 대한 부가세 10%니까 2천만 원만 내면 되죠. 또는 뭐 상에 따라서는 75대 25가 될 수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뭐 3억이라도 3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가 폭등이고 그거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너 사서 들어가려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세권에서 방이 2개나 3개 정도, 룸이 2개나 3개 정도 되는 것이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거용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청할 때는 이제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많은, 전세 수요가 많은 그런 위치에 그 학군도 좀 괜찮고 이런 데다가 룸이 2개에 욕실 하나 이 정도 있는 거 또는 룸이 3개 정도에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작년 대비 보통 2억에서 3억이 다 올랐습니다. 2억에 3억. 제가 요즘에는 저 신사역에서 저 양재역까지
이 강남구하고 이 대로변을 따서 좌측이 이제 그 한강을 뒤지고 보면은 이 양재동을 바라보고 보면은 좌측이 강남구, 우측이 서초구거든요. 그 주변대의 가격이 보통 한 3억에 4억, 적게는 2억에 3억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음 2강 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내용을 갖다가 책에 기술한 내용을 갖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서를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책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는 방법으로 해서 읽어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21년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세금 절세 방법, 개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인 양도세, 법인이 법인세를 알고 절세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래서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책에 정리해 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즉,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택의 세금 체계로 건물 부가세와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보아 2년 이상 조정 대상에 보유하면서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우리가 취득세 중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든 업무용으로 사든 무조건 4.6%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중과되지 않아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무조건 4.6%예요. 그러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주택을 살 때는 그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때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8.4%가 되는 거예요. 교육세까지 합쳐서. 그러나 국민주택 초과할 때는 9%가 되죠. 그러나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3주택이 되면 12.4%, 13.4%가 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취득세 중과라는 거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살 때 중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죠.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업무용은 본인이 사업자 등록 또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또는 사업자가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주택의 건물 과세 체계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 중 건물부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고 세금계산을 발생해야 되고 토지 부분은 면세로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 물론 임차인이 부과하니까 소유자하고 상관이 없겠죠. 납부해야 된다. 상위법이 적용 대상으로 주택과 같이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법인세 4.6%가 부과된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기존 주택 1주택을 양도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고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업무용일 때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6에서 40%의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된다는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그것도 개인 명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개인 명의로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법인 명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법인 명의로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할까, 이걸 잘 생각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사정에 따라 용도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선택해서 매도해야 한다. 이는 매수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다. 매도인, 매수인 다 이런 사정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이 80억짜리가 참 드물죠. 자,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로 절세가 되는 것일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과된 취득세율 12.4%,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는 12.4%죠. 이거는 교육세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데 이게 취득세율이 법인이 취득할 때는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된 취득세율 12.4%,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13.4%가 되죠. 농특세 1%가 추가되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을 살 때는 법인이 살 때는 주거용으로 취득하든 업무용으로 취득하든 무조건 4.6%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 사도록 무조건 4.6%의 기본세율만 적용이 된다. 법인이 소득은 어떻게 되냐?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면 2억 이하일 때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에 300억, 3천억.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네요. 200억 초과해서 3천억 이하일 때는 22%, 3천억을 초과할 때는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추가 법인세 20%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죠. 2020년 12월 30일까지 10%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자,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 10%, 그리고 지방소득세 10%, 추가되는 이제 법인세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또 10%가 해당이 되죠. 여기서 주택 취득 장부 가액은 낙찰 금액 플러스 소유권 이전 재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이 된다.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으로 추가되는 법인세가 없어서 법인세 10%와 여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은 법인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4.6%고 건물 부분가세 10%고 법인세 10%, 법인세액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개인보다 절세 효과가 높다. 그래서 필자도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높였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 이제 2강에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